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촐하게 진행이 되게 되네요. 오려고 했던 분 한두 분이 못 오시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매월 진행하는 본관의 원래 토론회 6월입니다.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6월 4일부로 취임돼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도 아마 아시다시피 교육 공약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국면, 탄핵 국면으로 이뤄진 대선이었는데 그에 따른 헌법에 대한 문제와 거시적인 이런 체제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과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사태에 대한 쟁점과 경제 상황에 대한 쟁점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거의 교육 문제는 사회 문제는 상당히 많이 묻혔던 그러한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은 대학 문제라든지 이런 초중등 교육에 대한 문제들 자체가 쟁점이 되거나 혹은 후보가 적어도 주요하게 정책 발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월에 스승의 날이 있어서 그나마 그때 교육정책이 일부 발표되는 걸 거쳤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사회 내부의 문제, 사회 갈등의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가 드러나는 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쟁점이 되지 못한 부분들은 굉장히 평가의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한 달이 가까워 오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교육부 장관은 아직 추천도 되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참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재명 정부 교육 공약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럼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교육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우리 교육 운동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6월 원래 토론회 이재명 정부 교육공약 분석 그리고 교육운동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제는 연구소 상임이사인 정재우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정재우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이따라 있을 토론은 우리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구의 권영훈 지부장님 해주시고 학부모 토론으로는 창교육학부모의 포항지회장인 박은정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부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소 상임이사 정재우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믹석 의원실하고 국정감사 자료를 한 4년 정도 같이 했었습니다. 해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민석 의원실이 요번에 이제 미래교육자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인수위가 없으니까 국정기획위로 막바로 넘어갔잖아요. 인수위 없어서 그 내용들을 좀 채워나가는 부분들로 해서 미래교육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이한주 정책기획입니까? 국정기획위원장을 불러서 직접 이제 자료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또 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어서 아마 소장님께서 좀 소개를 하라고 하셔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제 공약을 좀 살펴보고 미래교육자치위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이제 교육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 시절에 선거 공보 집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선거 공보하고 핵심 10대 공약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 어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었고요. 선거 정책 공약서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4대 공약, 교육 4대 공약을 제시를 했고요. 스승의 날에 메시지로 8대 교육 공약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마 뭐 윤석열 탄핵 당하고 난 뒤에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런 사항들이 겹쳐서 그래 된 것 같고요. 8대 교육 공약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학교 시민교육 강화하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는 것. 이전 선거에서는 논란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선거 공약으로 제시는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좀 제시를 했다는 것이고 이전 선거랑 같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국정기획위원회인데요. 예, 이 부분 이제 교육은 사회 2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장으로는 홍창남 전 부산대 총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분과위원이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을 전담하는, 그래, 교육을 뭐, 출신들, 교육을 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들 살펴보면은, 민주당 김현위원, 그리고 전 정의당 추혜선 위원, 김경호 제주대 언론항박과 교수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방송하고 통신 전문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김호경 위원,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이죠. 체육 쪽이고, 차지호 위원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또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선아 한양대 교수,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 이분들은 과학하고 과학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해서 아마 교육을 전담하는 부분이 한 명도 없어서 한 명 있죠. 참 분과장 한 명 있다 있습니다. 아마 분과장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으로 이제는 김한나 교수, 김용년 한국외대 교수, 이경희 대기업 사무국 총장, 박대림 교육부 영화교육지원관, 민주당 관계자하고 교육부 파견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인데요. 2025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활동을 했고요. 정당 조직이어서 유초중고의 현장교원이나 교육행정직, 그리고 교육공무직, 아무도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교수들이고요. 퇴직교원 몇 명 있고,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이었고요. 가장 핵심이 아마 뭐 AR을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AI 관련 교육하고, 대학교육, 그 다음에 교육부 혁신이 아마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 체육정책이 따로 본부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뭐, 위원장이신 이제 그 위원이, 안민석 위원이 체육교수 출신이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내용들을 보면 신자유정책 531 교육개혁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신자유교육정책, 주의정책, 을 탈피해서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내용들은 대부분 뭐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용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뭐 송미령 장관 유임한 게 실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했던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들이. 예. 정책 자료집에 선거 공약서에 4대 교육 공약이 있었는데요. 살펴보면은 대학 및 국립대 교육 역량 강화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민주주의 교육 강화, 세 번째 과학 기술인 연구 환경 개선, 네 번째 교권 보호 및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이 있었습니다. 대학 및 국립대 교육 역량 강화에서는 거적 국민대 예산 확대,
국립대하고 지역과학기술원 해외 유수대학 간 공동연구 허브 구축, 학부교육 중심에서 대학원 연구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교육에서는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과 토론회 참여 교육을 강화하겠다. 교원 대상 민주주의 교육과 인권, 환경, 평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학생 스스로 학습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들어있고요. 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강화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권보험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게 포함이 될 겁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스승의 날에 이야기했던 8대 교육 공약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타이틀이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입니다. 첫 번째, 유아 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유아교육 보육비 지원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교사대 아동 비율 OECD 수준까지 개선하겠다. 국가, 지자체, 학교 함께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교실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초학력 향상, 학습 역량 강화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습 결손 조기 발견에서 전문 교사가 개별 지도를 확대하겠다. 자기 주도 학습 센터를 설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학생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 정진입니다. 여기서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 상담, 치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디지털 가해전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체육교육 활성화,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 추진하겠다입니다. 세 번째,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다섯 번째,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계속 나오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 국립대 직접 육성을 통한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 균형 발전 달성. 이것도 뭐 대학 서열 완화하고 거점 국립대를 하는데 균형 발전과 연결시키는 부분들이네요.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 사립대와 협력 강화가 있습니다.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이건 앞으로 뭐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수기와 사회적 합의 존중. 근데 세부 내용은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밖에 없네요.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덟 번째, 교권보호 향상. 선생님들 관련이라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 경감,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죠? 교사 마을 돌봄 휴가 도입 있고요. 교사 근무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자유의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인데요. 이 표를 제가 좀 제시를 했던 부분들은 표를 좀 살펴보면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대학교육본부 있죠? 누구 있어요? 김종영 있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속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교육 소멸대책본부에 누가 있습니까? 강삼영이 누구죠? 강원도 전 강원교육감 후보였습니다. 이분도 뭐 민주당 쪽으로 또 선을 대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보니까. 홍창남이라고 있죠, 그죠? 누구였어요? 국정기획위원회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이분과 분과장이었죠. 계시고, 교권보호본부입니다. 여기는 이장원 씨 계시죠? 교사노조 만드신 분들이죠, 그죠? 계시고, 김성근, 이분도 이제 충북교육감 출마 후보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 교육부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특수교육본부에서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촉장은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주지 말라 하시고 했고, 예, 예. 창교육학부모 회장 이윤경 계시죠? 학부모분과 어디? 공사모본부 예, 예. 아마 회장님 계시죠? 전 회장. 전 회장입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 예. 미래교육 자치위원회 정책 제안 내용을 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제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AI 교육 대책본부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 1호 공약이 AI 산업 발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첫 번째 과제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의 형본 AI 교육 특구 지정을 통한 AI 전문 인력 양성 있잖아요. 뒤쪽에 좀 살펴보면은 다른 본부에서는 교육 특구 폐지 제안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AI 교육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특구가 한 3개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뒤쪽에서 보면. 특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AI 교육 특구를 제안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제안을 했습니다. 경기남부 교육특구는 AI 응용기술 반도체 개발 특구로 만들겠다. 대등 충청권은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고급 인력 양성을 하겠다. 서남권, 이제 제주를 포함해서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실정 특화 교육 특구를 만들고, 대경권은 대구, 경북, 울산, 포항도 들어가네요. 포항도 있습니다. AI, 로봇, 모빌리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교육 및 실정 거점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밑에, 예? 조금 밑에 보면은 전문교사 도입이 있더라고요. AI 교육 확보를 위한 단기적 전문교사 운영 방안이라고 해서, 이분은 2년 동안, 이제 선생님들이 2년 동안 AI에 대한 연수를 받고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그 기간 안에 전문교사를 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 부분 또 비정규직을 또 양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교권보호본부입니다. 예. 이건 선생님들 관련이랬어요. 여기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게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이겠죠. 예, 직무와 무관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인데, 제안이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5년에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하고, 이게 이제 정당법 제22조의 당원 자격을 유초등급 교원과 대학교원은 지금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이고. 그런데 다만 이제 교육활동 중 정치활동은 금지를 하고, 예, 활동 시에는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학생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생활지도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또 전담교사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교원 학습 연구년제 도입, 예, 자율연수 휴직대 학대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 행정직은 공로연수 있고, 뭐 장기재직 휴가 있는데, 교사들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5년차 이상은 이제 한 번은 학습 연구년제 전체 다 하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예, 20년 이상의 경력의 교사는 평생에 한 번 자율연수 휴직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좀 확대를 하겠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자율연수 휴직을 했었습니다. 예, 2008년도에 예, 한 6개월 했었죠. 그때 뭐 선거 관련이어서 지금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선생님들 관련이니까 이제 뭐 학폭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학부모님하고 좀 대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형사상 면책 조항을 강화하자라는 부분하고, 현재는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예, 경찰에서 검찰로 무조건적으로 송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경찰 조사에서 이제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송치를 하지 말자라는 이제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폭이지만 그래도 이제 경미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적 처리를 기본으로 하자라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예. 고교 학점제는 제가 잘 모르는데 현재 이제 학점제니까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3개, 4개 과목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수업 시수를 주당 수업 시수겠죠. 16시간 이하로 제한을 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고교 학점제 수업 시수 기준제 도입이고요. 예. 고등학교의 행정 전담, 교무행정 전담 교사제도, 교사가 교무행정을 전담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다음, 교육개혁본부입니다. 예, 이쪽에서 이 본부에서 이제 중요시 하는 게, 시민교육이 있네요. 그죠? 빨간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공화국의 중요한 과목인 도덕, 사회교육 과정을 공문조사에 의한 수시 개정으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제도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도덕 시민을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고, 헌법 정치를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수시고시 체제로 해서 이 부분을 과목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이제 국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 장기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현직에 들어오면은 연수를 많이 안 받는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해서 예, 전 교원을 대상으로 과정을 개설해서 연차적으로 5년이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연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부전공이 필요하면 부전공 자격도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회복 정상화본부에서 제안한 내용들인데요. 내용을 좀 보니까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적시 통과, 이건 뭐 빨리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의대교육 정상화 선언이죠, 그죠? 고교 서열화 강화 규정 재개정 및 교육발전 특구 폐지 선언, 여기도 선언이고요. 밑에 또 있네. 교실 정상화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 선언, 또 선언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선언 또는 뭐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내용을 살펴봤더니까 거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학교 내 불평등 해소 및 질 높은 교육복지 보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교 급식, 방과후 돌봄 등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장 가능한 조치를 실행하고 학교별, 지역별, 직종별 불평등 해소 및 안정적인 교육복지를 위해 교육복지 기본법 제정 논의를 천명한다. 여기서 또 논의 천명이네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아니고요. 다음 대학교육본부입니다. 교수들이 많아서 이쪽에 보면 대학 관련한 내용들이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서울대 10개 만들기죠. 이거는 거점 지역의 지역별로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시키고 각 대학은 특성화를 단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대학, 산업체, 정부와의 연결을 통한 세계적인 지역 혁신 체제를 구축하겠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지역 국립대, 사립대와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뭐 언론에는 이제 공동학위제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김종성 교수입니까? 김종성 교수가 제안했던 내용에는 공동학위제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공 조건, 이 부분에 대한 또 반대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예. 공동학위제를 할 경우, 그러면 이제 서울대 학위를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학교들까지. 그렇게 하면 여기 본 서울대는 그냥 서울대 학위를 주고 다른 데는 뭐 서울 1대, 2대 이렇게 갈 것이냐. 그렇게 가게 되면 답쇼시 난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역에도 이제 한 학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면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학들은 또 지역의 서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서울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현재의 서울대 같은 경우. 예. 그래서 뭐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진역 균형 발전 정책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해당 대학 내부에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된다. 졸업장은 다 서울대로 통일해야 된다. 서울 1대 2대로 가면 안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은 이제 제가 많이 몰랐어요. 이거는. 문예체 교육본부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민석이 체육과 출신이라서, 예, 본부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 보니까 K-팝 학교를 설립하겠다. 예. 전 세계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1인 1 예술학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라는 부분, 그럼 밑에 보면 다 체육 쪽이죠. 예. 신체활동, 불평등 해소와 건강기본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신체활동, 스포츠 복지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 예. 마지막은 이게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 학생, 선수, 학습급 보장.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다음 입시 및 사교육대책본부에서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법 제정 및 데이터 기반 관련 국가 정책 체계 마련, 불평등 해소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4세 고시 건절을 위한 영유아 인권 보장 입법 및 유아 사교육비 건강 대책이 있고요. 초등 의대반도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방지법, 어떤 사교육 건절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진도 공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네요. 사교육 이제 학원에서 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재 네이서, 우리는 뭐 나이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이서의 학교에서 진도를 공시하듯이 학원도 진도로 나가는 게 어떤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공시를 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 근거한 학교 평가 도입 및 미래형 대입 제도 마련이 있고요. 여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토대한 고등교육 상향 편준화 대입 경쟁 완화. 경쟁 완화 쪽으로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학벌주의 해소 있네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학벌주의 해소, 공정, 채용문화 안착이 있더라고요. 지방교육 소멸 대책본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지방교육 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추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임 참여형 교육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교육계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장 주민 추천제를 도입한다. 교육장 주민 추천제 들어있고, 지자체 교육청 공동추진기구를 법제화하고, 교육청 보유 정책 기획권을 명문화하겠다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이야기되었던 부분들, 이제 통합형 캠퍼스 구축 및 대학 지역 통합형 공동 운영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크게 뭐 이게 그래서 지방 이 소멸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른 쪽에도 지방 소멸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래학교 교육본부인데요. 여긴 계속 이야기되고 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초학력 전문교사제 있고, 초등학교 1교재, 2교사제, 그리고 미래지향적 학생평가 대입제도 개선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신 절대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강화를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학생평가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정시비율 조정 등 대입제도에서의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수능의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미래지향적 학생평가 대입제도 개선 부분에 포함이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정치기본권 확대가 나오는데요, 교사에. 여기는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말고. 예전에 이제 교육감 선거 누가 했었어요? 예전에? 교육위원들이 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사 정치 기본권 확대는 교육위원회를 부활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자격은 초등등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유아, 초등, 중등 교육 일반 각각 동수 선발하고, 현직 교사도 휴직 후 출마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서 교사의 정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교사의 정치 기본 확대. 그건 정당 가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거는 교육위원제를 부활해서 교사 교육위원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혁신교육지구, 뭐 경기도나 뭐 경북도 그렇지만 경북의 미래학교도 지금 현재 예전에 좀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복구 및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중간에 이제 빨간 부분이 있는데 1일 2담임교사제,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가 책임제의 영유아 교육 완성. 이건 아마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아마 많이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 현재 어린이집과 같이 하루 6시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해서, 교육과정 개정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0세부터 5세까지 1학급에 또 교사 2명 주겠다 그래서 여기도 뭐 자기들이 써놨더라고요. 국공립 유치원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써놨는데 해결책은 교대 근무로 이를 해결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영유아 이제 보육과 교육 통합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아까 1일 담임 교사제, 온종일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가 책임 유아 교육 완성, 이거 교육이죠. 밑에도 이제 기본 사회형 영유아 교육제로의 전환을 통한 유보 통합 거버넌스 대개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안한 사람들이 아마 유아 교육과 교수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보육은 없고 교육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본부인데요. 제가 이제 김기룡 동지 이제 본부장이죠. 우리 이제 예전에 장애인교육권연대 할 때 사무국장을 하셨어요. 저랑 한 오래 같이 일을 했던 분인데. 전화가 와서 이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체제를 바꾸는 내용들로 제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교육 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의 내용을 빼라. 논란의 내용은 안 된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한 2가지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은. 특수교육본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는 이제 장애인 교육이죠.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포함하자라는 내용은 이제 법에 들어가 있는데, 뭐 학습 장애, 그다음에 이제 난독증, 경계선 어린 학습자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장애인 등록증이 있거나 장애가 좀 있는 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특별한 교육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제 특별지원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 특별지원 교육 체제가 일본식이거든요. 일본의 법률명이 특별지원 교육입니다. 저는 이 부분 계속 반대를 하거든요. 감당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일 거고, 특수교육 쪽에서. 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령 인구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대상자를 교육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학생들에게 라벨링을 시키는 것, 장애인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라벨링을 시키는 것보다는 일반학급에서, 통합학급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기조가 특수교육본부나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별지원 교육으로 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가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1일 날 그때 모임을 했었죠, 경산에서. 끝나고 제가 서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뭐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완전 통합교육 실현을 현장 중심 통합교육 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안 된 부분들이, 저는 이제 특수교육 실무원들 계시잖아요. 정규직 가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제안을 했고, 그리고 통합교사 양성체제를 바꾸자. 교대에 나오고 2년 더 하신 분들을 특수교육, 이제 통합교육을 하시고, 전공을 또 하시고, 그분들한테 교사 자격증을 주고, 통합 수당을 주는 형태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특수교사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제 평생학습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하고 평생교육, 직업훈련을 연계한 평생학습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평생학습으로 성장한 마을의 주인들을 마을학교 운영 및 활동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를 위한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쪽에서 이야기했던 평생학습으로 성장한 마을의 주민을 평생 마을학교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여기도 나오는데 이제 학교 복합시설을 활용한 마을학교 돌봄 역할 지원으로 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지역 거버넌스 본부에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이제 학부모에서 오셨으니까 빨간 부분이 있는데, 참여 소득을 통한 학부모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는 이제 학부모회를 하려면은 이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원을 하고 선출을 하잖아요. 여기서 제안하는 부분들은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랜덤으로 뽑자. 랜덤으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참여하면 소득을 지급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통한 학부모의 민주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경북에 그 복합시설 있잖아요. 지금 2군데니까 3군데 하고 있어요. 안동하고 몇 군데 있죠, 그죠? 그런 내용이 밑에 이제 제일 밑에 농어촌 지역 학교 통합 및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방안이 있습니다. 학교를 이제 계속 이제 통폐합이 되고 있으니까 통합해서 복합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명 넘는 도시에는 하나를 만드는데 이제 수영장이 들어가고 도서관, 그 다음에 교육이나 문화나 놀이, 넓음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시설까지 포함하는 복합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농어촌은 어린이집하고 넓음센터, 그 다음에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학생 방과 후 특기적 성교육 공간, 그리고 보건소, 뭐 이렇게 해서 복합시설을 만들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다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몇 가지 내용들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 편집해서 올리시죠. 편집해서 올린다. 이게 그러면 바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 목기에 경북교육청 지구 권정진장님 지정 보름 주시옵니다. 네, 아니 뭐 교육기관 본부에서 교육청 본부 우리 바뀐 지 오래됐어요. 교육청 본부. 뭐 내용이 일단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정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알아보이는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점들은 한번 봐야 될 거는 이제 먼저 이거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게 대학 수열 때문인 것인데, 그 때문에 이제 10개 대학 만들자. 서울대. 하는데 이거는 뭐 10개 대학 만들기를 또 2군데서 이야기해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0개 대학을 지역에 서울대 같은 대학을 한 개씩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그 또한 서열이 되기 때문에 그 대학 서열을 없애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판단이 들고, 이게 이제 뭐 공동학위제로 만약 대구에 있는 경북대가 이제 한국 2대학 뭐 이렇게 3대학 이런 식으로 돼서 한국대학에 이제 학위를 공동으로 받는다면 요거는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점이 대학교에서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고, 세부 내용은 다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되는 그 참여 소득을 통한 학부모의 활성화, 이건 조금 독해서 눈에 띄긴 합니다. 학부모의 구성을 랜덤으로 구성하자. 선출의 방식이 아니고, 그 방식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제안이긴 하다. 실현이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 뭐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득을 뭐 줄 수 있게 하자 하는 뭐 그런 유급제 의원 비슷한 형태대로 할 수 있게 가보자 하는 것인데 해볼 만은 하다 한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학부모회라는 자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미 존재한단 말이죠. 그것을 없애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말교육 공동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교육 공동체도 몇 군데서 흩어져서 중등교육본부에도 말교육 공동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봄 관련해서 이걸 합쳐서 같이 고민해봐야 이제 제대로 된 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 건강권 관련해서 건강권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뒤져봐도 안 나오는 게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냐면 내년부터 학생 통합 지원, 그 작년에 학생 통합 지원법이 개정이 돼서 원래 이제 선도학교들이 몇 개 있고 내년에는 모든 학교가 학생 통합 지원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학생을 통합 지원한다. 여러 가지 전체 지원하는 거는. 네, 마음이 아픈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성적이 이제 낮은 학생은 성적 낮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집안 형편상으로 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가정에서 밥을 못 먹고 다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그게 당장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된다는 거죠. 법이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이게 뭐 아까 무슨 교사제 무슨 교사 시험 그런 거를 자꾸 내놓는데 실제로 사람을 새롭게 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명하지 않고 지금 이미 이제 학생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교직원이 어떤 문제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을 하자는 거고 그 조기에 발견하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를 누군가는 이제 담당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담당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교육복지사가 가장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럼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든가 학교에 배치 안 돼 있으면 학교는 물론 다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만 교육복지 지원 지정된 학교만 해당이 되고 다른 학교는 복지사가 없는데 복지사가 해야 될 일반 교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 업무도 있는데 학생 가르쳐야 될 그것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만 바꿔놓고 그걸 이제 교사의 측면에 보면은 그 일이 더 생긴 거예요. 사람이 더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생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데 대한 대책이 없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고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아주 소규모의 읍면 지역의 사회복지사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동지역은 동지역만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학교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있지 않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이제 교원 업무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실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도 또 얘기 나오면 또 그런 점도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백학부모의
부모의 입장에서 박원장 지휘자님 지적해 주십시오. 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도 많이 바뀌고 본인들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거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경쟁은 되고 지금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럼 또 다른 변별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또 생기겠죠. 뭔가를 생겨서 그거를 저희가 해야 되고 그때 뭐 학생 기록부 가지고 하는 봉사제 이런 것도 그게 좋은 의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있는 자제들의 그런 서열 이런 거에 이제 비트상 절대 못 당하니까 그렇게 가고 지금도 고교 생활기록부 이제 생활기록부 전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생활기록부가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작성을 하고 선생님 그냥 검토 정도 하는 정도고 선생님 작성해 주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작성해준 돈 있는 사람들 대신 작성해준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고 돈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인터넷에 넣어놓는 걸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작성해준다고 해도 지금 또 나오죠. 재탕, 상탕,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다른 애 같은 비슷한 애들한테 붙여넣고 이런 식의 그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신뢰를 가진 이게 어떤 정치로 바뀐다고 해도 그거를 거기에 대한 신뢰는 지금 없고 결국은 내 새끼 내가 삭입시켜서 결국 공부 잘하는 게 장땡이다. 그 사고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바뀌고 고교 학점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관심이 별로 없고 결국은 그리고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진로를 빨리 정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 이상의 아이들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아이들한테 고교 학점제라는 거를 갖다 붙이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해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공룡부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가장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은 좀 학생 수나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 학급당 학생 수 가장 먼저 그런 거는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선생님들도 적어도 지금 뭐 한 20몇 명씩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자기가 그래도 관심 있게 봐서 뭐 그런 뭐죠 생이로 이런 걸 준다면 15명 정도 줄면은 그래도 좀 15명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좀 학생 수가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여학생 3명이 자살했잖아요. 진로 문제 때문에 예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바뀌어도 아이들은 결국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자신들이 하고 그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대학이 뭐 내가 서울대를 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서울대 가고 싶은 이유가 진로의 부분이야. 내가 50년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렇지 못한 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서울대 같은 획도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많이 지방이 공개돼서 그렇지 부산대, 경북대가 한때는 한강 이남 경북대가 제일 좋다고 저희 때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방이 공개돼서 그런 거 사실은 뭐 그때 경북대 서울대가 아니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서울대를 졸업하면은 다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졸업하고 부모님 같이 사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실하고 너무 좀 안 맞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이들이 이거 여기를 보면 전부 뭐 강좌에 뭐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뭘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돌볼 시간이 없는 것도 많거든요.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고 몸을 많이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좀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좀 보장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정서적인 문제 같은 상황이 왔을 때도 위기를 더 크게 의식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도 있긴 하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모든 학교에 있지 않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 학교에 1000명씩 되는 학교에 사회복지사 1명, 상담사 1명이 그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어떤 요식행위 같은 상황으로 있는 거고 결국 그 선생님들도 결국은 애들을 가장 거기서 있는 이유와 목표는 애들을 학교에 적응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적응시키려고. 근데 다양한 트랙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도 학교 밖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의 자존을 지키면서 뭐 취업 준비를 하든 뭔가 취미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그 시대를 잘 넘겨가면 어쨌든 자기 삶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가지는 건 본인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제도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제도를 보면 거의 다 이제 좀 영양 강화와 관련된 아이들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어쨌든 세상은 1등부터 9등까지 무조건 나누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 다 1등도 가는다 다 서울대 갈 수 없잖아요. 다 사실 거기에서 입학 정원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입학 정원만큼의 분별을 하게 만들 건데 굉장히 내가 뭔가 노력을 하는 기회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좀 민주시민 교육도 좋지만 그 속에 아이들이 사회적 가치가 떨어져도 내가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존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서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근데 사실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더 나빠지지 않는데 진짜 급급해요. 그 아이들이 얘가 그런 우울이나 조울이나 있던 아이들이 더 나아지고 이런 것보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사실 그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그래서 퇴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하는 것 말고 되게 좀 버겁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 말처럼 그런 것들이 지원되려면 초등 1학년 때부터 뭐 전담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런 문제는 사실 그 영유아기에 거의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그 지금 출산에 관련된 뭐 그걸 늘리기 위해 가지고 정책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서 같이 뭔가 얘기가 되는데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뭐 어떻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듣기에 좋은 제안들도 많이 있기도 한데 좀 제가 이제 학부모들 그러니까 뭐 얘기를 좀 그냥 보편적인 학부모들 50% 해야 되는 보편적인 학부모들과 얘기 나눴을 때 대부분 관심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래봐야 똑같이 그렇다고 내 학원은 어차피 내가 돈 벌어서 학원비 돼가지고 학원비를 해야지 그나마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좀 이런 정책 이거 할 때 제가 늦게 얘기를 들어서 이제 공부도 많이 못하기도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상 늘 변화해 왔지만 아이들이 학원을 빽빽이 돌리고 이제 일서울에 못 빼고 그런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사회 안에 살적 해도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로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경쟁적인 의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시간에서. 근데 그 경쟁에서 지는 것이 그 루저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좀 아이들에게 좀 그걸 함양시켜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요. 예, 고맙습니다.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계속 제한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체감을 하기는 어렵고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예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대 10개 아니라든지 이런 또 다른 특화, 좁아진 그러한 게 참여하기 위한 경쟁들 이런 것들보다 정서에 대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치유를 받거나 혹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 말씀을 주로 주셨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좀 자유롭게 서로 조촐하게 하니까 좋네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얘기가 좀 많이 됐던 게 서울대 10개 아닙니다. 그죠? 서울대 10개 아니 주로 그 전에 대선 직접 들어가기 전에 또 이 얘기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한번 언급을 했었고 김동연 지사도 한번 언급을 해가 이게 또 뜨고 그런데 조희연
정교육감도 이걸 좀 준비를 하면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논리가 뭔가 하면 어쨌든 제안은 이거예요. 서울대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의 교육력을 키우면 굳이 여기 안 모일 거 아니냐. 그거를 전국에 10개 거점 대학에 그걸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전제 자체가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100인가 6,300인가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지역 국립대 평균하면 2,200 정도. 그래서 한 3분의 1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5,800 정도, 이 정도 높인다라는 계획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현재 고등교육 재정에 거의 3분의 2를 그렇게 다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9개 다 투여하면 나머지 150개 대학 중에 나머지 140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하고, 그럼 특별히 고등교육 예산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이 있느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서울대 지역에 있는 대학을 그만큼 돈 때리고 넣는다고 해가지고 서울대처럼 되나, 지역에 있어가 안 되고 서울에 있어가 되는 이 차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정책 아니냐. 지방에 서울대 가느니 서울에 국민대를 가려면 할거요. 인서울을 다 외치는데. 그런 반론 하나고,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철학 자체가 잘못됐다. 전체를 가치 상향 평준화. 전체를 높이는 이런 접근들을 하지 않고 몇 개를 해가지고 상징화 시키겠다는, 서울대에 있는 거 이거를 없애게 이걸 해소하겠다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세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드러내면서, 사실은 지금 서울교육감이라든지 교육계에서 그럭저럭 그냥 민주당 가까운 사람들도 거의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해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은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 회장 박은경 회장한테 그 토론을 마치고 저자가 김종현 교수가 따라오면서 2박 3일이라도 토론할 수 있다고 토론 좀 하자 하는 거, 2박 3일 토론해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는, 나는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이면 왜 정책 넣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대표 공약이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났어요. 그 서울대 10개 만드는 거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좀 방금 조희연 교육감이 얘기했다는 교육력의 문제, 교육력을 다른 학교도 이제 서울대만큼 높이면 된다는 건데, 정말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현재의 교육력이라는 게 정말 학문 연구하는 능력이랄까 이런 능력, 이게 교육력이 아닌 거죠. 서울대라는 이름 자체가 교육력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이름 자체가 교육력,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서울에 있는 서울대가 아닌데 지역에 맞는 그 교육력,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높인다고 해서 서열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 돈이 얼마 드느냐는 되게 문제인 것이다. 돈 얼마가 들었으라도 되기만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되는 데에 돈을 쓸 거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정책이 안 되고, 여기 이제 교육자치위원회에서 내놓은 10개 대학 만들기, 어떤 사람의 의견은 이제 학교를 공동으로 하는 그런 약간 보여요. 이게 주류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점이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안을 내놨는데, 이게 만약에 다 되면
이게 누구 일이냐면 교육부 일이 되고 다 되지도 않고 케이스는 절대 안 되고 그러면 현장의 일만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정책 제안들을 전부 날리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없애는데 다 없애고 진짜 해야 될 거 몇 개만 살려서 다 가는 거. 그게 정부 정책이어야 되고 기본 이제 뭐 학부모회나 그런 소통 굳이 기본 구조 만드는 거에만 교육부는 신경을 써야지. 교육부 자꾸 쓸데없는 정책 만들어 놓고 일할 그런 거를 이제 시키려고 자기들이 하지도 않아요. 밑에다 시켜 결국. 그런 걸 하려고 작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분이 있다면 이 두꺼운 내용 나와 있는 거 전부 없애는데 주력을 해라. 없애고 그래도 남겨야 하는 것만 딱 남겨서 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담사나 뭐 복지사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하는 일이 현재는 학교에 적응시키는 게 목표다고 실제로 뭐 수업에 방해 안 되게 되는데 최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상 하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교육하기에 인원이 너무 적다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뒷받침도 잘 안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지원청의 센터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부터 한번 들여다보는 게 맞고. 그럼 저는 이제 AI 교육 관련해가지고 뭐 AI 산업을 육성하겠다 뭐 그래서 그 관련 대학 그걸 하는 거는 그럴 수는 있다. 절대 이런 걸 초등학교 초중등 교육에 다 하겠다는데 넣으려고 하지 마라. 정말 착각하지 말고 초중등 교육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초중등 학생들이 AI에 대한 이런 거 잘 할 수 있으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스스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교육에서 그런 걸 잘 다루면 AI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는 애들이 AI를 만진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학에 뭐 해당 과에다가 그런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초중등 교육에 절대 AI 넣지 마라. 저는 그래서 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AI 던져. 이게 강화하는 이야기죠. 쭉 이렇게 들었는데 뭐 그런 각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건 그건 아니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제안되면 거의가 교재 만들고 교과 만들고 교사 만들고 저는 뭐 이게 거대 단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영덕 이야기인데 자녀가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 하면 그 가르치는 데가 없다고. 포항에 있는. 네, 근데 지방이죠, 지역. 인구 3만 되는 지역에 그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학원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선생도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없고. 이외에 다른 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좀 있으면 여기서 강사를 하는 거 가지고. 그런 방법들, 지방 해수는 되지만 지방의 교육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가면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뭐 강사를 조금 더 준다나 이러면 또 갈 수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저기서도 거기를 가려하겠냐고 사실은 포항이 중요한 거 시간당이니까 그죠? 네, 그런 차별화가 조금 있어야지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예술 강사제도 있고 한데 예술 강사 자체 추구가 너무나 좋지 않냐고. 그다음에 많이 들었고 그다음 그런 예술 강사나 전문 강사들을 그냥 받기가 학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부터 그런 강사들을 투여를 하고 그 강사의 처우를 제대로 해주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정리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좀 실효성 있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려고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뭔가는 또 하려고 할 겁니다. 기대도. 예. 예. 손해요. 영어 사교육 줄이려고 영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부터 사교육하는 시간만 빨라진 거잖아요. 3학년 때 영어학을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아니면 3학년 때부터 시작하니까 2학년부터 다니거나 영어 과목이 들어가면서 바로 영어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현실이 만들어지니까 저는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면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하면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부, 지도교육청 일 만든 놈 지가 다 해결해라. 학교에 가져오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학교에 다니면서 지원을 하든 자기가 해결하지 그걸 학교 보고 돈 조금 줘가지고 해결하라고 정책 책임제를 지가 만든 정책 지가 해라. 네. 그러니까 제가 2013년도 본부 12년인가 그때 정책실장 할 때가 11년인가 교육한국지부 정책실장 할 때인데 그때 사교육 선순환 구조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사교육을 다 흡수하겠다라는 안이 나왔어요. 그 안이 나와가지고 교육부의 과장급이잖아요. 수학 팀장, 영어 과장, 이 사람들이 발자를 하는데 그 지역마다 이 공청회를 해요. 제가 토론대로 그랬죠. 저희들은 영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답변 주는 그때는 AI 까지는 안 되고 그랬죠. 그렇게 해주는 걸 그걸 사교육이나 몇 억개가 구축하면 학부모님들 앞으로 사교육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사교육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문제는 그 말들을 전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도 안 될 거 알잖아. 안 될 거 아는데 그렇게 뻥치고 다니는데 문제는 거기에 주위에 있는 그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혹은 학부모 대표라고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거야. 그 반대 토론하는 사람은 거의 내나 한 명, 내지 2명 정도밖에 없고. 학부모는 뭔가를 제공해 주면 좋아하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그런 것들을 그 정책을 들여올 때 좀 집단적으로 이거 안 된다라고 바로 그럴 수 있나 혹은 증언할 수 있나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그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정책이 발표되면은 그나마 뉴스 듣는 학부모들은 아는 거고 그 전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은 그 만들어진 학부모의 동원된 그 학부모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부모가 그거를 뭐 학생 총회, 학부모 총회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지도 않지만 예전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극성이고 열성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학교에 그 애들 잘 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고 뭐 반대문서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그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그리고 뭐 이번에도 AI 교과서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희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 뭐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데 그럼 어디 뭐 채널이 없잖아요. 그거 뭐 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깜깜해요. 진짜 깜깜해. 제대로 알려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하려면 뭐 국가교육위원회도 있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 속에 제가 한 2년 해봤거든요.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한 개도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그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냐 뭐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뭐 뜬구름 잡는 미래 뭐 그 방향도 그걸 받아가지고 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방향을 만들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경질 나서 하다가 이제 설명 좀 열정적으로 좀 참여해서 토론도 좀 하고 뭐 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되지만 그런 논의 단위를 이제 그 만들어서
새롭게 뭘 도입하고 싶으면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하는, 그리고 천천히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새롭게 개발 좀 하지 마라. 그걸 당부하고 싶은 거죠. 몇 개만. 기본, 지금의 근본 대학생 구조를 바뀌는 뭐 그런 거. 하나. 예, 근본적인 몇 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거. 하나만했다.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고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어떤 다양한 정서적 문제도 해결되고 예. 아이들의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그런 쉽지만 근본적인 문제, 대학 설립 문제는 쉽지는 않은 거죠. 뭐 그런 문제들 몇 개들을 가지고 접근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어쨌든 막 정책을 일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데 돈은 더 끌어올 자신이 없고 정권을 잡아도 다른데 돈은 쓰고 싶고 그러니까 거의 뭐 돈은 안 쓰고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 끼워넣는데 돌봄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돌봄을 관리할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 돌봄 전담사를 엄청 늘리고 거기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약에 도시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으니까 바깥에 어떻게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들거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학교에 그냥 거기에 맨날 말은 뭐 아이들을 행복한 일인데 도대체 이 정책이 지금 이 정책에 애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어디서 있냐고 그게 하나라도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 정책이 뭐 실효를 제일 느끼는 건 부모가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때만큼은 어떤 놀이나 이런 학습에 있어서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냥 어쨌든 세상은 100% 정해져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애들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초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어버리니까 좀 그런 어떤 시간적인 확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교비를 줄이는 거는 일반 교과에 대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대학생으로서 되는 거라 사실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 개도 되는 게 없는 거죠.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대강화시켜야 됩니다. 형태를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해지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산업화가 돼서 이 중요한 사교육이 없으면 국민 가치도 소득이 엄청 늘어나. 근데 애들 사교육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저는 네, 기본 교육 과정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 과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는 이제 별로 안 가르친다는 거지. 고등학교쯤 되면 저희는 애가 사교육을 스킬 안 하고 어쨌든 지금 다 갔거든요. 물론 뭐 내일은 엄청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중력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교육밖에 없으니까 학교밖에 없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교육 안 해내면 하시는 분들도 학교 안 하시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진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들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이나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사교육 받는 거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사교육 받는다고 먹고 사는 게 잘 요즘 별 도움이 안 돼서 몇몇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그렇긴 하지만 안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했어요. 불안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도 뭐 그랬거든, 그죠? 부모의 불안이. 예. 그쵸, 애하고 엄마하고 나 애도 저 같으면 말로 보내지 마라. 네. 가서 자는 걸 뭐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학원 가니까 스스로 무는 거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해봐야지 이런 고민을 안 해.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난 안 된다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뭐 엄마나 애 스스로가 자기가 안 가면 불안하니까 남들 다 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는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기본 뭐 대학 서열이 없어지고 또 그것만 돼가지고 또 지금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 생각. 그래서 대학 서열이 없으시면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 사실 그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가능할 수는 있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죠. 저는 뭐 의지만 있다면 의지를 가는 의지를 그러니까 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지키면 돼요.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면 교육과정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교육과정 안에서 평가를 하면 되잖아. 교과서 안에서 평가를 하면 절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상대 평가를 해야 되니까 많이 나오는 사람 많이 줘가지고 뭐 같이 그 드라이브를 통과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제일 뽑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몇몇 그 상위권 대학 서울대부터 연고대 이렇게 서열화된 그들을 따로 0.0 얼마 소수점 2자리까지 내가지고 뽑게 점수 차이로 뽑게 이렇게 계속 변별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요. 제리뽑기를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수학은 한 문제께 또 잘 짚으면 4점 차이 나요.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그거 벌써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벌써 연고대 알아로. 그 요새는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 대구가 이제 먼저 시작했고 경북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바칼로레아.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프랑스의 수능이잖아요. 그 대학 그 그거는 국제 바칼로레아 별도로 있긴 한데 프랑스 그 시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그 국제 바칼로레아 뭐 교육 그게 생기고 했는데 프랑스에 출발한 걸로 치면 뭐냐면 이제 그냥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게 해서 그거 해가지고 대학 가서 공부할 능력이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잖아.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되는데 수능 점수 그 순서 매기는 수능 그대로 유지해놓고 이 교육을 도입을 한데 이 교육을 도입하면 이건 추가로 더 공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또한 애들 서열 매기는 순서 매기는데 이제 새로운 순서 매기는 도구를 가지고 운동밖에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쓰는데 그건 원래 바칼로레아가 하는 그 역할과 전혀 관계없는 게 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 웃긴다. 또 제가 저기 부산 애들 자살하고 나서 제가 이 통계청에서 자살 그러니까 시도율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건 자살 시도율이 2020년에 떨어져요. 학교 안 가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 당연히. 그러니까 자살 시도율이 떨어지고 자살률도 떨어져요. 어제 시도를 안 하니까 떨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라는 그게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선배권이 있잖아요. 사고의 영역을 우리는 열어놓지 않으니까 굉장히 좁혀가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임태교육감이 대입시 이렇게 논술을 배워야 된다. 대입을 2대 경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논술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논술 채점을 채찍 안 되겠다. 어이구. 논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수식적인 사람의 영역을 계속 지워나가려고 사람의 영역을 도입하려고 논술이나 사고력을 얘기하는데 여기 채점을 더 기계를 하겠다. 담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냐면 공정성의 문제라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서열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서열이 아니고 내 수준은 대학 공부를 하는 수준이 돼 안 돼만 판단하는 거라면 자격고사 전혀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격고사로 해도 또 뭐냐면 대학의 서열이 있기 때문에 본고사를 쳐야 되니까 또 다른 뭔가를 또 해야 돼. 네, 어느 게 성국이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은 대학 서열을 해결 안 하고는 또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그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좋은 대학 갖는 놈들이 내란 일으키고 내란에 완전 주도적인 역할을 할 놈들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좋은 대학 갖는 놈들이. 나라 망치고 아직
살만한 세상에는 늘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지난 얼마 전에 공동학위제 논의가 됐어요. 됐는데 공동학위를 주면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이제 공동학위를 이런 공동학위를 주면 좀 최고 학부에 대한 이 경쟁력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얘기되는 게 학점교류제라든지 혹은 공동학위제 이 얘기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반대하는 게 서울대 학부생이다. 서울대가 반대하고 또 수혜율이 높은 학교들이 반대하겠죠. 그렇죠. 이들 높은 학교들이 사람들 반대하겠죠. 이들 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거고. 당연한 거죠. 저는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 나올 때 겉으로는 서울대 같은 대학을 만들겠다 하는 실제로는 공동학위제를 만들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마음은 겉으로.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을 좀 하니까 이제 공동학위제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하면서 방어하듯이 그게 정치적으로는 논의가 되었거든요. 끼워넣은 거죠. 지금 끼워넣은 건데 겉으로는 아니 서울대 같은 학교를 만들게 켜놓고는 실제로는 공동학위제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현재 크게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교육부 장관이 지금 누군지 뭐 이름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이 있겠죠. 사람도 없어. 지금 보니까 뭐 사람 없고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우선순위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별로 할 게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별로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 정책들이 꼭지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엇갈리는 것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 입시미 사교육대책본부에서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과 고교 교육의 질 강화 이렇게 하는데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이 무슨 말이야? 그대로 살아있는데 예전처럼 뭐 똑바로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 아닐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일단 못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까지. 9페이지. 고교 학점제 중학교도 왜 뭐고 안 돌아가면서 자기 교실에서 계속 수업 안 하고 왜 돌아가는 거예요? 교과 교실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해요. 근데 고교 학점제를 염두에도 그래서 교과 교실제 그 대대관계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요. 예전처럼 돌리겠다라는 분들이 그 제안 내용이 왜 정책 복원이라고 했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 몇 쪽 어디에 있죠? 지금 PPT는 9쪽. 9쪽. 밑에서 20의 사교육 대책본. 고교 학점제를 되기 위한 방식이 하나고 교과 교실제를 하면서 그 교과 그 자기가 원하는 관계없이 됐어요. 예전에 선택제나 수준별 수업이나 이게 들어오면서 수준별 수업에서 교과교실제 이게 들어왔다가 지금 교과교실제나 굉장히 일반화되고 아니 일반화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되지 않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학교들이 그 고등학교는 특히 교과교실 만들어 교사 남자가 있고 학생들이 돌아가는 거 고등학교, 중학교도 교과교실 하는 데는 있는데 경북에 있는 데는 무늬만 교과교실제이고 현실적으로는 안 하는 거죠. 돈은 매년 2천만 원 받으면서 그 대부분의 중학교, 경북의 중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적용 안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안 하고 하는 것처럼 얘기만 해요. 뭐냐면
1학년 일반 교실, 이건 사회교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교실 적어 놓기만 하고 그냥 1학년 일반 교실이에요. 내용 말한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네요. 내신 성취 평가에 상대 평가 등급을 변경하는 윤정부 정부 계획을 폐기하고 온전한 내신 성취 평가를 시행한다는 것들하고 고교 학점제 지역 간 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예산 마련, 일관성 있는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 추진,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이게 그 고교 학점제를 하면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절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절대 평가를 하면서 상대 평가 프로테이지도 그대로 두는 거 이 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해요.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뭘 해도 대학 입학되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데 뭐. 입학할 때는 맨 점수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완전히 뭘 만들어놔도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해도 어쨌든 1등도 낼 때는 지금 고3도 진로를 못 정했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는데 대학 졸업할 때도 진로를 못 가야 정하는데 되는데 문제는 선교사이 돼도 못 정한 사람이 많은데 그냥 그 여러 과목을 개설하면 지금 입시 정책들이 다 발표가 됐나요? 혹시 몰라서. 그럼 이제 이 과목을 들으면 이 과목이 이제 수능에 몇 %가 포함되고 아니면 또 내신 포함할 때 이 과목은 얼마가 포함되고. 그게 공통인 1학년 과정만 수능. 예, 그럼 1학년만. 지금은 고교 학점제.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 내가 대학을 가장 좋은 걸 점수를 따는 거예요. 지금 고교 학점제는 내가 대학 가기 그쪽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려면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된 과목을 보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점수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진로를 오히려 더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은 더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음 1학년 공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 끝날 때쯤 되면 진로를 선택해서 그다음부터 자기가 학점 어떻게 할지를 자기가 정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 없으면은 다른 학교에 가서 들으고 대학하고 연계한다는 얘기 하니까 가서 듣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 학생 종합 기록부가 보면은 아 얘는 우리 과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성적 우상향이구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 고교 학점제는 그런 데 쓰고 있다고요. 제가 우리 애 이제 뭐 대학 갈 때도 받는 건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갈 거냐 이걸 이제 정해놓고 그에 따라 가지고 어느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냐 그렇게 교과를 선택한다고 하니 그래 점수를 세워서 만드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요. 고등학교 인프라가 되는가? 이상적인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가 인프라가 돼 있어요. 현실적인 있어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한테 이미 그런 그 진로를 정해야 된다는 게 그냥 뭐 인문대를 갈지 뭐 잘 들어 이런 정도의 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지 그나마 좀 더 유리한 거예요. 그거 하려면 좀 더 유리한 거예요. 고1 때 뭐 정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과정 체계하고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배우면서 진로를 정해. 그럼 2, 3학년 때 진로에 맞는 과목을 심화학습. 근데 대학교 2학년은 또 다 흩어져가지고 공통을 또 배우죠. 지금 상태는 이제 뭐가 어떤 사람들한테 좋으냐면 딱 정해지는 몇 개의 직업군이 있어요. 교사, 의사 뭐 이런 아주 그 돈 많이
벌거나 뭐 이런 걸로 예전에 이제 그 알려진 이런 몇 개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고진로를 딱 선택을 하면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그림 쫙 그 나오는 거죠. 점수를 어떻게 채우고. 방과 수업도 예. 동아리 활동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생 종합 기록부가 외부 활동을 못하게 돼요. 못 느끼게 되잖아요. 조국 이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했던 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맞는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돼요. 요즘 학교에서 그 동아리들을 다 만들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그래도 뭐 어떻게 또 다 가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동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네. 하는 방식이 다시 결국 대학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결론은 똑같은 네, 방식으로 결론은 간다.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생각하는 게 어쨌든 학생부 뭐 특기사항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거 선생님들 거의 뭐 방학 때 학교를 다 기록하거든요. 그게 지금 변별력이 없는데도 요구를 하고 네. 변별력을 학원에서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들 이걸 없애는 게 좋겠다. 좋겠다. 예. 그래서 그걸 되게 컨설팅을 한번 하는데 뭐 몇백만 원 들더라고. 예, 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돈 많이 번다 뭐 얘기하는 직업군 너로 그걸 가려면 컨설팅을 꼭 받아야 되고. 전형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학교마다 전형이 너무 다르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다 모르잖아요, 엄마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얘 성적하고 얘 쫙 가져가면 얘 지금 성적에 대충 네 어떻게 이 전형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 어떤 이런 거를 딱 해가 몇 개의 선택지 딱 정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고민이 들 때는 한 번 살려면 200만 원씩. 아니면 좀 저렴한 거고. 저렴해요? 더 비싼. 더 비싼 서울이나 이런 데 좀 좋은 데 가는 데 훨씬 더 네, 비싸고 저거 한 200만 원은 그냥 보편적인 그 컨설팅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요즘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죠. 사실 그 컨설팅 연구만 하면 다 정말 그 많은 대학에 그 많은 전형을 다 할 맞춰야 수가 되니까. 네,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능력. 그러니까 그 학원 선생님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학과 학교 선생님들은 그 교과 외에 다른 일들도 많은데 학원 선생님은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하는데 당연히 못 따라가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학원처럼 만들어가 될 일도 아닌 거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그래 수능에서 진영 자체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즘 교육운동하는 쪽에서도 아예 수능으로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신으로 일어나든지 다른 요소들 다 없애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누가 했죠? 수시하고 정시하고 통합시키자는 게 얘기됐잖아요. 싫어할 건데. 그렇죠. 엄청 싫어할 그러니까 다양하라고 하는 거는 다양하게 정보력이 있거나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게 그 기득권층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하자면은 진로를 빨리 정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게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 좀 더 힘들죠. 옛날에 그때 뭐 27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때 그랬잖아요. 그 정도 되면 대학 나와서 시험 쳐서 하는데 지금은 30몇 해야지 취업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로를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고등학생부터 이렇게 초등부터 이렇게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려고 하면은 뭐 아직 4살 되는 애들한테도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이런 점이 있어요. 취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학생 졸업하고 뭐 간호 전문 고등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인생이 벌써 취업이 정해진 인생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자기가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과연 그렇게 진로를 빨리 정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이런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기경 같은 경우는 중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으로 갈 건지
공부를 안 진학으로 할 정도는 텐데 정할 수 있죠. 이게 정해져 가지고 아예 딱 해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시력계가 있던 특성화고가 있는 게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특성화고가 그래서 정해진 게 간호사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인문계 못 갈 애들이 가능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죠. 예전에 공고 상고 있을 때는 그쪽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잖아요. 예. 그렇죠. 옛날에는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학교 가니까 뭐 대학 안 가면 또 이상하고 예전에 공고 상고 나와서 하던 취업하던데 거기를 거의 대졸자가 다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취업할 데가 없어가 대학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외고 나와서 외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복지사 일을 하거든요. 그럼 설린대 나와서 사회복지 딴 사람이랑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좀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하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때 그렇게 그냥 해서 갔지만 그런 문과가 너무 안 맞았던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거 선택했다가 뒤에 가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정도 되면 됐다. 그건 좋은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너무 애매긴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놓고 네. 시험 점수에 그렇게 목매 안 달아도 그건 되는 건데 그 시험 점수에 목매 달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한다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지 일찍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정해지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네, 늦게 선택한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 내가 일찍 난 뭘 하고 싶어 이런 거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으면 그럼 빨리 선택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천천히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찍 선택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이런 그 차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대학도 뭐 계속 얘기하지만 서열이 막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사실. 결국은 뭐 교육사회에서 교육열에 대한 요인으로 나오는 게 임금 요인, 고임금을 얻기 위해서 교육열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 있듯이 뭐 그게 지위에 대한 것도 있고 교육열에 대한 교육열 자체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과의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을 이루려고 결과적으로 교육받고 비슷한 학벌의 교육을 받고 나서 아니면 대학교 나와서는 거의 임금이 비슷하게 이렇게까지 열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졸도 고졸도 4년 정도 있으면 대졸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런 정도 같으면 이렇게까지 열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결과의 평등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사회가. 지금은 일부 빼고는 고졸 대졸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대기업이나 좀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의 직군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네. 최저임금 그러니까 대졸을 나도 최저임금이고 고졸을 나도 최저임금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데를 가려면 좋은 데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생겨한 거죠. 그런 부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 지역 출신 대학생하고 지방 대학생하고 입사했을 때 초임 차이가 서울이 예를 들어서 4,200원 되면 지방 대학 한 3,2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급이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지방대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중소기업 일단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하고 직장인 차이 이런 것들 중소기업이냐 조금 더 이제 중기업 이 차이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 차이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월천불. 근데 왜 비정규직이 돈을 적게 줄까요? 고용이 불안정하면 돈을 더 줘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내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비정규직을 둔 것은 양성화 시킨 거는 임금 적게 줘가지고 자기 이익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냥 그 형평성의 문제로 치면 오래 채용 안 하고 빨리 내보낼수록 돈은 더 많이 받는 이런 체계가 되는 게 맞다. 우리가 일하고 돈 받는 목표는 살기 위해서 받는 건데 짧게 일 시키려면 더 많이 제대로 살게 해주는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예. 근데 지금 이제 학생들 사고가 제가 뭐 이렇게 지방의 울진이나 뭐 이런데 아이들 이제 인공 강의 가보면 애들이 내가 대학을 안 나와가지고 남들은 조금 결국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미생에 낳는 그런 생각처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애들 자체가. 그렇지. 차별 자체가. 애들 자체가 그 차별을 당연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저는 좀 놀랐어요. 아이들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이미 이제 시골에 이렇게 있고 자기가 그런 경력이 이미 떨어지고 이런 게 돼서 그 차별받는 게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좀 놀랐어요. 그게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 계속 썼던 계속 그렇게 성적 차이에 따라 하는 것처럼 성적에 따라 차별하는 걸 당연하게 똑같은 생각. 일을 하고 똑같은 그걸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걸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능력이라고 포장돼. 그게 능력주의라고 말하는. 능력이 근데 이제 똑같은 일을 사회적 하는데 불평등 때문에 그런 가정이 된 게 아니라 네 개인 능력이야. 저걸 말하는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조사도 내 능력이라고 하듯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의 문제들도 되게 많은데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국은 네가 게으르고 네가 노력 안 해서 네 개인의 책임으로 다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이미 그렇게 그 교실에 한 명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애가 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그 교실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제일 못하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걸 내면화 시키는 게 학교도 내면화 시키지만 그 방송,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게임. 근데 부모들도 그렇게 하죠. 예, 부모들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 현상 자체를 굉장히 저는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심각하게 네. 충격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되니까 옆에 있는 학생하고 성적 경쟁을 하잖아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 평소에 지금도 친하게 지내. 만약에 성적이 애매한 게 있잖아요. 주관식 채점하려고 그러면 그게 애매한데 고민이다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애들은 그 앞에서 바로 그거 틀렸다 해요. 아니 맞다 해서 이 표현을 해요. 앞에 그렇게 친한 친구 앞에 그거 그냥 바로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정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자기가 몇 등이기 때문에 몇 등급이다 여기까지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을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애들이 자꾸 이제 그나마 자신도 차별을 할 수 있다. 차별하죠. 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죠. 자신도 차별을 이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는 위치에 갈 거다라는 그 기대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기대라기보다 어쨌든 내 위치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자기가 봤을 때 별로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상황이. 그런 경향이 좀 강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그 모든 학생들이 그런 생각으로만 다 돼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한 편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무엇이 합리적인, 무엇이 맞고 합리적인 이런 판단을 기본 할 줄은 안다는 거죠, 애들이. 그런 정도는 그걸 의외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일단 수치화돼가 하면 굉장히 빨리 수긍하고 그걸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일반적인 거하고 벗어나는 가령과 이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반항할 줄 알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수치로 뭐 어떻게 표현돼 버리면 그냥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차별 혹은 뭐 차별 받아야 할 요소인지 아닌지 이걸 많이 안 따지는 것 같다는 거죠. 예. 예. 아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네요. 일단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 분석과 교육운동의 대응 방안이었는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더 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자체도 의미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교육공약 자체가 이 교육공약 그러기로 봐서는 너무 여러 가지를 그냥 이거 좀 나열해놨다 이런 느낌이 들고, 나름대로 현재 교육의 문제를 짚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이런 방향들보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교육 공약을 다 모아놨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에서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지 몇 개 정도만 눈에 띄어가지고 그 정도 잠깐 언급을 했고, 그보다 오히려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육 현장의 문제들 가지고 좀 많은 토론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6월 원래 토론회는 우리 별지장님하고 한마디씩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박은정 선생님부터. 네. 그래서 뭐 아무나 그냥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애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좀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할 때 어린 것보다는 눈빛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걱정은 하지만 걱정 많이 해도 어쨌든 몇천 년이 계속 뭔가 발전돼 가면서 세상이 변하듯이 암울하게 생각지는 않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뭐 세상을 큰 물결을 바꿀 수 없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그 이재명 정부의 이제 교육부 또는 교육정책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교육정책 제안서에 보면 145개 제안이 있습니다. 예. 여기 5개만 남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안 5개 정도만 좀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6번째로 하나 더 하면, 우리의 이제 헌법정신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개성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그 다음에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이 헌법정신인데, 그 헌법정신을 완전히 이제 왜곡시키는 역사 교육의 시도가 계속 있어 왔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헌법 정신을 리배하는 교육 교과서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 윤석열 탄핵으로 급하게
해서 교육정책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마 현재 그래서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 전교조나 여러 교육단체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해서 우리 정책 좀 받아들여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크게 교육 관련을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일단 제목이라도 이제 보여드린 것은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경북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들은 없는가를 살펴볼 기회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전체를 다 제시를 했고요. 이후에 경북에서도 필요한 정책들이 있으면 충분한 토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월 이재명 정부 교육공약 분석을 좀 논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교육에서는 교육의 철학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느 정부든 자기가 뭐 어떤 생각을 어떻게 했다는 이 얘기 있고 그 자체를 좀 평가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10개든 고교 학생제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에서 나왔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석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박지자님, 토론자님들과 함께 하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